네, 제가 2012년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4년 뭐 요 정도 때까지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제가 이제 국회 도서관에 에, 이제 논문 뭐 파트를 이제 주로 하는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요때 많은 교수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되신 그런 교수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뭐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80년대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좀 길게 본다면 한 90년대 초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때 나온 그 논문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박사학위 논문,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워딩 그대로는 아마 요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나온 박사 논문들은 외국에서 쓰여진 논문을 거의 번역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해도 박사학위를 뭐 주는 거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80년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뭐 제가 한참 공부할 때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때는 뭐 컴퓨터 뭐 이런 컴퓨터의 컴자도 뭐 거의 뭐 없었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도 타자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타자기. 혹시 이 시절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추억의 그때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상에 젖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타자기를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자기로 지금 뭐 이제 그 이전에는 원고지 세대였겠죠. 근데 컴퓨터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문이 나와도 뭐 거의 대부분은 질적 연구였을 테고, 이때 무슨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질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질적 연구 방법론 해가지고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뭐 현상학적 접근법, 뭐 자문화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아젠다 세팅이죠. 이 말 그대로 풀어보면 여기저기에서 청구문헌에서 뭐 좋은 단어, 문장, 뭐 결론 이런 것들을, 사례, 뭐 현황 이런 것들을 아젠다로 가지고 와가지고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젠다 세팅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베끼기 논문의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폄하돼서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아젠다 세팅이 자신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젠다 세팅을 하지 않고서는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젠다 세팅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그게 아니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하드웨어도 발전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오류를 떨어뜨려서 일반화의 오류를 아주 극소화시켜서
자기의 연구 문제의 검증 결과를 일반화해서 이론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리의 구조도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분석의 방법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기다 쓸게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 여러분들이 뭐 허다못해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분석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 몇 년 이내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청소년들이 뭐 소위 말해서 대입 입시에서 학종이다 또는 이제 뭐 수시다 해가지고 이제 소논문이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소논문이 한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한 2, 3년 정도 전에 이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저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때 당시 기사를 보면요, 고등학생이 거의 박사 논문급의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분석 방법이 뭐 진짜 고등 수학에서는 나오지 않고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뭐 공식을 응용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사실 논문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옥스포드 캠브리지 영국권 대학하고, 그리고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리그 미국 쪽의 명문 대학들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그 제출하는 서류들 중에 연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적는 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이 논문을 써보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네들은 연구 실적을 위해서 논문을 쓰는 경험을 다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상 뭐 좀 있어야 좀 차별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까지도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 대학원생들은 얼마나 이 분석 방법이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기본적으로 연구 가설 검증 방법이 뭐 그냥 간단한 교차 분석이나 상관 분석이나 그냥 간단한 회귀 분석 같은, 아니면 이제 뭐 t-테스트나 뭐 별량 분석 같은 뭐 요 정도면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분석을 하고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이 나오면 수정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뭐 요거 배우는 데는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합니까? 다 소프트웨어가 클릭하면 다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최근의 경향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구조방정식이라든지, 뭐 구조방정식도 뭐 구조방정식을 응용하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일반적인 이론도 어려운데 이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PIM이다, 뭐 자기회귀 교차 지연이다, 그 다음에 뭐 잠재성장 모델링이다, 뭐 다중집단이다, 무슨 뭐 이 다중매개의 뭐 병렬 구조다, 뭐 직렬 구조다 해가지고 무슨 뭐 팬텀 변수를 쓰니 마니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구조 방정식만 하더라도 뭐 복잡한 것들이 쭉 이제 논문의 기법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나오나? 또 무슨 뭐 요거를 또 거의 대안으로 뭐 PLS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 말고도 일반적인 회귀 분석, 회귀 모형에서 또 이런 점이 뭐 요렇게도 업그레이드 되지만 또 요렇게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뭐 다층 모형이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무슨 뭐 빅데이터 분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저 희한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저 연관성 분석이다 하면서 뭐 하여튼 그 이 분석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뭐 푸는 방법도 옛날에 이제 컴퓨터에서만 뭐 사용되던 어떤 그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이 원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제 이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모형들이, 기법들이 논문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이런 복잡한 분석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편집도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여기에 지적이 나오면 수정도 하고 뭐 디펜스도 하고 지적에 대해서 디펜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요런 굉장히 어려워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뭐 자료도 찾아야 되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일도 해야 되고 뭐 가정사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다 바쁜 가운데 하루 24시간 투입할 수도 없을 텐데 수개월 내에 몇 개월 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논문 1도 몰라요. 뭐 통계 1도 몰라요. 저는 뭐 수포자였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경향에 의해서 이런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수개월 동안에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가면 사실은 뭐 1학기 때부터 딱 들어간 첫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교육이 있지 않는 한은 보통 논문은 어떻게 씁니까? 논문 학기가 되면 갑자기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자마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게 되는데 또 뭐 그렇게 학교 커리큘럼이 또 그렇게 돼 있고 하다 보니 또 본의 아니게 또 막 뭐 좀 게을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매몰차죠. 우리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해법이 뭐냐? 지금 현재 뭐 저도 뭐 SNS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이트들, 웹사이트들 뭐 이런 데서 또는 이제 학교 공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정보를 조금 이렇게 뭐 캐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공부를 하는 공부 강좌를 개설을 해서 공부를 하자 뭐 이런 공지를 하는 것도 많이 보기도 하는 반면에 맡겨라 의뢰를 해라 뭐 이런 공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라 이것도 좀 부정적이고 의뢰를 해라 이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공부해서 저 복잡한 모델을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자 어려우니까 그냥 맡겨버려라 이것도 나중에 디펜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갈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디펜스 할 거잖아요. 디펜스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당연히 공부해야죠.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1학기 들어왔어요. 뭐 박사든 석사든 1학기 들어왔어요. 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본격적으로 쓸 때까지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당장 논문이 닥쳤는데 내가 공부하랍니다 하면 저는 말립니다. 학위 받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시간 좀 충분히 두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의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디펜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의뢰해가지고 이게 힘들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제가 좀 피곤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제가 피곤한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의뢰를 받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안한 시간을 내가 알아서 그냥 분배해서 내가 뭐 분석해가지고 편집하고 해석해서 그냥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그거를 이 사람 공부시키겠다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오세요. 뭐 한 거의 반나절 정도 비우고 오세요. 해가지고 거의 뭐 코딩의 변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 끝까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잘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하면서 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신경 써가면서 또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수정을 나중에 하면 되고 요렇게 디펜스를 하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다가 또 잊어버릴까봐 그거를 자 여기서 여기 부분 자 동영상 촬영하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쫙 녹음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중에 복습하세요. 심지어는 요거를 가편집해가지고 본인이 집에 가가지고 2, 3일 내에 본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에 또 복습에 해서 적어도 그 어려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자유스럽게 응용을 하면서 뭐 하는 능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 연구에서 나오는 이론, 통계적인 분석 기법의 이론, 방법,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지적, 그리고 그에 대한 수정 또는 디펜스 요 방안을 적어도 자기 논문에서 사용되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요걸 해놓고 자기 논문 통과시켜 놓고 시간이 남으면 그 이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 좀 응용도 하면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른 연구 목적에 연구 가설을 검증할 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은 논문을 통과시켜 놓고 시간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현혹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공부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나 이제 논문 심사 한두 달 남았는데 내 공부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려가 되고 그냥 뭐 맡기면 되지. 이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뭐 유튜브나 저 말고도 이제 뭐 강의 올리시는 분들 뭐 설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또 학교에서도 내가 뭐 우리 또 원우회에서 또 학교 자체에서 강의를 마련했다 해가지고 막상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이제 나중에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난 진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다 돈 낭비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기 힘들 것 같으냐 그럼 적어도 내 논문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일단은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마냥 의뢰만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서는 자기 논문에 해당되는 분석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이 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는 게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논문의 통계 분석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